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을 찾아갔다가 부부싸움을 목격하게 된 정 씨. 술에 취해 흥분한 남편을 피해서 도망 나온 이웃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소음은 잦았고 혹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 경찰에 신고를 해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위층 남편이 정 씨를 불륜남으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몇 차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고 얼마 후 정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잊고 있던 위층 남편에게서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 씨 때문에 이혼을 했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돈을 주지 않으면 상간자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는데도 정 씨가 이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소개된 상담 사례를 인용해서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 정 씨하고 이 위층 남자, 아까 뭐 얘기 듣기로는 오해를 풀었다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 씨 입장에서는 오해를 풀었다고 믿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위층 부부가 이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냥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는 돈을 요구하고 또 소송 얘기까지 꺼낸 거죠.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든 대가로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지만 또 소송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것도 또 사실이라고 합니다. 위층 부부의 이혼을 과연 정 씨가 정말로 책임져야 하는 건지 별별 상담소에서 알려주세요. 자, 김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잘 선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위층에 한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평소에 이제 층간 소음을 좀 냈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 한번 올라가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 부부 싸움을 하고 있던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 여성이 부부싸움 중에 도망쳐 나온 겁니다. 복도로.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맨발로 도망쳐 나온 여성을 잠깐 집으로 데려와서 차도 대접하고 위로의 대화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온순한 남편인데 술만 마시면 돌변을 해서 몇 차례 손찌검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최영진 리포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위층에서 쿵쾅 막 이렇게 층간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예. 저놈의 집구석 또 시작했네 하면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이 아래층에 살던 정 씨 입장에서는 위에서 막 뭐 깨지는 소리 막 이런 게 들리기 시작하면 아유, 또 저기 사모님 또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착하셨던 것 같아요. 도와줬어요. 경찰에 신고까지도 하기도 했고. 정 씨. 예, 정 씨가. 그리고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그날도 술 취한 남편을 피해서 도망쳐 나와서요. 이 정 씨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만약에 나였다면 이게 들어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고민도 해봤는데 사정을 알면서 또 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층의 아내를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쫓아온 남편이 정 씨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보고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술 취한 남편에게 또 상황을 설명하고 또 오해를 풀고 돌려보내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최영진 리포터는 윗집에 사는 어떤 여성분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 우리 집 들어오면 안 돼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용으로는 예. 당연히 도와줘야죠라고 하겠는데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직접 있다고 하면 나쁜 놈 아니야? 저 자는 척할래요? 사람 아니야 이거? 제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런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놓였던 게 저요? 저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못된 그 젊은 친구들인데 여성을 이렇게 폭행을 가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보자마자 끼어들었고 끼어들 때 자신 있게 끼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주변에 이제 거기가 좀 버스 정류장 뒤편 좀 가까워 어두컴컴하겠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3-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믿고 끼어들었죠. 근데 제가 끼어들어서 말리는데
다 가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끼어들면 안 된다는 표정을 지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최영진 씨.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너무 나쁜 사람 같은데 좀 결이 다른 문제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괜찮으셨어요, 양 변호사님? 정말 한 20분 정도 정말 뭐 폭력으로 이어질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경찰분이 오시는 거 저쪽에서 아이고. 멀리서 오는 거 뭐 도망을 갔죠, 그 친구가. 천만 다행이었네요. 자, 그런데 그 소장님, 뭐 이 아까 최영진 리포터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 뭐 그 얘기도 맞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왜 많고 많은 집이 있는데 왜 하필 저 집, 저 남자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느냐, 뭐 이런 오해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때려서 부인이 아프다 이런 생각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저렇게 우리 부인이 저 사람 집에 가고 저 사람이랑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화가 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다 또 약간 설상가상으로 이 정 씨가 얼마 전 이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이혼남인 거예요. 혼자 그런데다가 살고 이제 또 있었군요. 혼자 살고 그다음에 한 번 경찰이 온 거예요. 가정폭력으로. 알고 보니까 정 씨가 신고를 했어. 아하.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건 이상한 관계다. 이렇게 확신으로 막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버린 거죠. 예. 자, 그러면 뭐 좀 여쭤볼게요. 최영진 리포터는 안 도와준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고, 양 변호사님은 뭐 정말 다른 뭐 이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딱 정의의 사도처럼 하셨던 적이 있었고, 자, 송 기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신혼 지금 2개월째 접어든 네. 송 기자. 물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도와줄 건데요. 근데 오해가 안 생기는 것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쪽 오해가 안 생기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양쪽의 오해가 안 생기도록 뭐 최대한 어떻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뭐 집이 아니라 선을 다른 그어놓고 거의 넘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러면 어떨까요? 공개된 카페로 좀 데려간다든가 바깥에 안전한 카페로 거기서 좀 위로를 해준다거나. 그것도 별로 그 남편 입장에서는 뭐 아름답게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죠? 근데 저도 약간 아까 저는 양 변호사님께서 뭐 어허 이러고 화를 내길래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변호사라서. 근데 갑자기 그걸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막 이러시길래 워낙 좀 이렇게 좀 인간미가 있긴 하시겠지만 약간 위험한 다리를 넘으실 수 있는 성격이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100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 상담을 할 때도 예를 들면은 이제 너무 이제 여자 내담자, 저는 이제 남자 내담자가 너무너무 이제 힘든 일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제 방이나 이럴 때 혼자 있는다던가 이럴 때는 약간 문을 열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누가 간사나 누가 있을 때만 상담을 한다던가 이렇게 약간 남녀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공적인 마음이지만 오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조심을 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예. 문을 다 열어놓는다던가 동네 아줌마를 한 번 부른다던가. 자, 그런데 어쨌든 몇 년 뒤에 정말 선의로 했겠죠, 이 정 씨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때는 오해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몇 년 후에 이사를 간 겁니다. 이사를 가서 다 잊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때 그 위층 살던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그게 당신과 외도 때문에 한 거니까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줘라. 만약에 안 주면 이 외도 사실을 너의 모든 가족에게 알릴 거고 어이구. 상간자 소송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한번 짚어보죠. 부정한 관계가 아니어도 이혼의 책임이 있나요? 자, 그런데 진짜 어떤 정을 통하거나 뭐 시쳇말로 뭐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것 때문에 뭐 이혼의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 사회에서 부정한 관계는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외도라고 부르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뭐 자주 문자를 주고 받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지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오해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할 만한 정도의 행동이 있었어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지금 가정폭력을 피해서 왔던 사람을 잠깐 피난하게 도와준 그거를 부정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뭐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상간자 소송을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냈다. 그럼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겠네요. 당연히 패소 가능성이 패소한다는 게 거의 분명히 보이는데요. 문제는요. 패소를 하더라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을 당하고 그걸 아이고, 맞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패소 당하는 거거든요. 소송 당한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듣고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내야죠. 뭐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예. 자, 일단 다 떠나서 소장님 정말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렇게 뭐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가정 폭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끔씩 보는데 배우자 때리는 거는 진짜 이거는 입이 뭐 100개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맨 처음에 한 번 딱 때릴 때 버릇을 확 고쳐야 된다. 이게 이제 상습적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큰일 나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 네, 이 가정폭력을 대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단호하게 대하는 부분이 바로 가정폭력이에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폭력에 대해서는 이 당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의 이 재판을 신청하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옛날에 살던 그 사람 탓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폭력을 저질러 놓고 내가 폭력을 쓴 것은 문제가 아니고 못 보고 부인 탓, 옆집 사람 탓, 옛날에 말리지 않은 가족 탓, 남의 탓을 막 하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아하.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 4명한테만 다 물어보고 예.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내 맘이다 그거는. 질문하는 사람 마음이 왜 끼어들어 왜? 너무 궁금해서. 근데 끝나고 알려줄게요. 예. 자,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소장님 말씀처럼 초장에 잡아야 된다. 가정폭력 동의하시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